자, 산화하고 환원은 정의가 4개가 있어. 4가지 정의가 있어. 알겠지? 자,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기본 정의는 산화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산화가 영어로 이제 그 옥시데이션,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환원은 영어로는 리덕션,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산소가 결합된 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리고 산화할 때는 우리가 또 수소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 근데 수소하고 산소는 서로 반대야. 왜냐면 산소는 비금속 중에서 전기음성도 크기 때문에 전자를 얻으려는 성향이 되게 강해. 근데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작잖아. 얘는 전자를 얻는 거보다 좀 뺏기려는 경향이 좀 강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는 좀 반대 개념. 그래서 산화는 수소가 떨어지는 게 산화고 수소가 붙는 게 환원이야. 산소와 수소에 의한 산화환원, 이것이 산화환원의 가장 기본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약간은 좁은 의미로 우리가 산화환원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산소, 수소인데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고 하면 얘는 지금 수소 원자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산소 원자가 이중 결합이고, 얘는 수소, 산소 이렇게 단일 결합이잖아. 수소가 요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끊어지지, 결합이. 그리고 끊어진 수소는 산소하고 어떻게 돼? 달라붙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물이 되면서, 아, 수소는 물로 뭐가 됐다? 산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O2가 H2로 가지? 그럼 여기 산소 원자 하나 남았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끊어진단 말이야. 아,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구나. 붙었던 게. 그리고 떨어져 나간 산소는 어떻게 돼? 수소랑 붙었구나. 그래서 환원이 되는 거야. 환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통합해서 보통 통합에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을 많이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뭐 우리가 이제 반응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자, 구리를 가열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됐어. 그러면 구리가, 자, 어떻게 돼?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는 구리는 산화된 거야. 자, O2가 5가 됐으니까 산소 하나 떨어졌어. 환원이 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기본 정의, 즉 산화환원이 수소하고 산소만 가지고서 정의를 내릴 때는 거기는 반드시 수소와 산소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수소와 산소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수소와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못하는 산화환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본 정의, 즉 좁은 의미의 산화환원은 수소, 산소지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산소야. 가장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가장 넓은 정의로는 전자야. 전자를 잃은 것이 산화고 전자를 얻는 것이 환원이야. 그래서 이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이, 자, 이게 가장 넓게 쓰이는, 가장 폭넓은, 넓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 무조건 첫 번째로 전자 이동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네? 그래서 예전에 그 수특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나트륨이 수소기체와 반응해서 수소와 나트륨이 만들어졌어. 야, 이거 누가 산화된 거야? 누가 환원이 됐어? 그랬더니 대부분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지. 수소하고 결합했네. 환원됐네. 얘가 수소가 떨어졌으니까는 산화가 됐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우리가 산화환을 따질 때는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이 무조건 뭐야? 첫 번째로는 전자를 잃고 얻는 거야. 전자 이동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습관을 좀 들여. 화합물이 주어지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금속, 비금속. 결합.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이네?
그 나트륨은 전자를 잃었잖아. 산화된 거야. 자, 수소가 음이온 됐으니까 수소 기체는 전자를 얻었잖아. 환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 산소로 따져도 돼. 수소로 따져도 돼. 그런데 무조건 최우선 선행이 되는 건 무조건 전자이동이야. 전자이동.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이런 케이스 빼고는 수소나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이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겹쳐요. 그리고 수소, 산소가 없을 때는 우리가 전자이동으로 이제 표현하면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산화환원은 무조건 전자이동이다. 알겠지? 이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우리가 산화수라는 걸 뒤에 하겠지만 그 산화수는 전자이동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를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고, 산화환원은 무조건 전자이동이다. 전자이동.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이 무조건이다. 얘가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따지는 정의야. 그래서 모든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는 반응이야. 모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인데, 요거를 자 산화수 하려면 결국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묽은 연산 수용액에다가 아연 금속을 넣었어. 그러면 이제 금속하고 산의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금속하고 산의 반응. 그래서 아연이라는 금속이 염산 수용액과 반응하면 ZnCl2 수용액이 만들어지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체 반응식이야. 우리가 산화환원을 할 때도 그렇고 중화반응 할 때도, 자 우리 그 방학 때 중화반응 하면서 내가 강조했던 게 뭐야? 아무리 중화반응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요 개념 하나도 우리가 웬만한 문제들은 다 접근해서 풀 수 있다. 바로 뭐다? 전하량의 합이 0이다. 알겠지? 그래서 중화반응에서는 전하량의 합이 0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전하량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은 뭐냐? 당연히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런데 좌변과 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좌변의 반응물들의 전하량이 0이 되면 자 생성물 우변의 전하량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 베이스로 까는 개념이 반응물, 생성물, 좌변과 우변, 자 반응이 일어나기 전, 반응이 일어나는 중, 반응이 일어난 후, 자 무조건 전하량이 변하지 않는다. 얘가 메인 베이스로 깔 거,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면, 자 이거를 이온으로 이제 여기 수용액이니까 다 이온으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상태 뺄게요. 아연, 수소이온, 염화이온. 아연 이가 플러스 자, 2개 염화이온 수소기체.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했어. 내가 있잖아 이게 이제 화살표가 이제 반응의 진행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꼴로 놓는다면 좌변 우변이잖아. 그래서 좌우변의 전하량이 같잖아, 그치? 자 보니까 수용액에서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다 표시했더니 와 2개 염화이온 좌변, 2개 염화이온 우변. 그러니까 염화이온이라는 거는 반응에 관여해서 참여했어? 안 변했잖아.
봐봐. 아이온은 양이온이 됐고 수소이온이 수소기체로 변했잖아. 근데 염화이온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염화이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경우 이제 대학에서 방관자 이온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치? 그럼 이제 구경꾼 이온이 어떤 거야? 좌변, 우변으로 놓으면은 지워지잖아.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어떤 이온이다? 지워지는 이온이 된다. 그럼 구경꾼 이온 지웠어. 그러면 실제로 반응하는 것만 남겠지. 그치? 실제로 반응한 것만 남겠지. 그럼 우리는 이 반응식을 뭐라고 한다? 실제로 반응한 거기 때문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그래. 알자 이온 반응식. 그치? 그래서 수소 이온하고 아연 이온은 반응에 관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한다? 알자 이온이라고 한다. 그쵸? 자, 알자 이온 반응식도 화학 반응식이잖아. 항상 내가 우리 산화환원은 뭐라고 그랬어? 좌변과 우변의 전하량이 같다고 그랬잖아. 봐봐. 플러스 1이 두 개니까 2 곱하기 플러스 1이 되죠. 자, 얘 플러스 2죠. 전하량 똑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도 좌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번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A, B 1가 플러스 A가 3가 플러스 B야.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 주어졌어. 그럼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좌우변에 뭐가 같아야 된다?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 뭘 곱해줘야 돼? 3을 곱해주면 돼. 맞니?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되니까 그 B 앞에 3을 붙여주면 된다. 맞니? 플러스 1이 3개가 돼야 플러스 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다시. 자, 요런 알자 이온 반응식이 주어졌어. 그럼 얘는 플러스 2에 전하를 띄고 있고 플러스 3에 전하를 띄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하량이 같아지려면 플러스 2에는 얼마 곱해줘야 돼? 3을 곱해주고 플러스 3에는 2를 곱해주면 플러스 6, 플러스 6로 똑같잖아. 그래서 B 앞에는 3을 붙여주고 A 앞에는 2를 붙여주면 된단 말이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는 좌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좌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봐. 전하량이 1대 3이지. 개수비는 3대 1이 된단 말이야. 맞니? 자, 전하량이 2대 3이지. 개수비는 3대 2가 되지. 그래서, 전하량의 비와 개수비는 자 뭐다? 반대다. 맞지? 자 봐. 전하량이 1대 2잖아. 개수비는 2대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린단 말이야. 우리가 전하량의 합이 0이라는 거에서 중합하는 문제들 쉽게 푸는 거 했었잖아. 산화하는 반응 문제 쉽게 푸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전하량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첫 번째 전하량의 비와 개수비는 서로 반대다.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는 전하량의 비와 개수비는 반대다.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는 구경꾼 이온을 지운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는 이거 머리에 확 집어넣고 있어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산화되고 환원된 걸 또 찾아봐야겠지. 알자 이온 반응식이잖아. 자, 아연이
아이언 이가 플러스가 됩니다.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돼요. 그럼 얘도 화살표니까 화학 반응식이거든. 근데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을 반으로 쪼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얘네들 뭐라 하냐면은 반 반응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반 반응식이야. 반응식 쪼개놨잖아. 그치? 얘랑 얘 이렇게 나눴잖아. 반응식을. 그럼 반 반응식에서는 어떻게 되냐? 얘도 좌변과 우변의 전하량이 같아야 되지. 자, 반 반응식에서는 전자로 전하량을 맞춘단 말이야. 즉, 한 개 전자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봐봐. 0이네? 플러스 2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로 맞추려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와야 되잖아. 맞니? 그래야지 플러스 2 마이너스 0 될 거냐. 그래서 전자 두 개가 여기 와야 돼. 전 한 개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여기는 플러스 1이 두 개니까 여기가 플러스 2지. 맞니? 0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좌변과 우변을 마이너스로 맞춰야 돼. 같아지게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와야 되잖아요. 좌변에. 그래서 여기에 두 개 전자를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언은 자, 생성물의 플러스는 내놓는 거지. 방출하는 거. 그래서 전자를 내놓고 산화가 된 거야. 자, 반응물의 플러스는 흡수하거나 얻은 거지. 수소 이온이 전자 두 개 받아서 수소 기체로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됐다? 환원이 됐다.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자, 알자 이온. 자, 요거는 반반응식에서는 전자로 개수 맞추는데, 자, 이것보다 얘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 전하량의 비와 개수비는 반대다. 막 전하량이 3대 1이면 개수는 1대 3. 전하량이 2대 1이면 개수는 1대 2.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봐봐. 우리가 개수비는 정수비로 나타내잖아. 정수. 전하량도 1, 2, 3. 정수거든. 그래서 정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응식을 다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지. 만약 구리가 은이온과 반응했어. 그랬더니 구리가 이가 플러스고 Ag가 됐대요. 자, 그러면 이거 전하량이 1대 2잖아. 그 개수는 Ag 앞에 2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인 거야. 이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하는 거지. 이거 반응식을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냥 전하량이 1대2니까 개수비는 2대1이네. 이런 식으로. 알지?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온이 아니다 음이온이 들어가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 똑같이. 얘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거거든. 이제. 자, 됐어? 지워도 돼? 자, 그런데 말이지 말이야. 그런데 수소가 산소와 반응하면 물이 되잖아. 우리 아까 했잖아. 얘는 산소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산화가 됐단 말이야. 자, O2가 물이 되면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환원이 됐단 말이지. 근데 산화 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 모든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었단 얘기야. 그쵸? 자, 모든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을 따질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되니?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이온이 존재해야 되잖아. 공유 결합이잖아. 이온 없잖아. 없잖아. 물, 공유 결합이니까 얘도 이온이 아니잖아. 그럼 전자 이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야, 갑자기.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분명히 수소는 전자를 잃었고 산소는 무조건 전자를 얻었어. 그러니까 전자를 잃었고 얻었으면 전자 이동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지를 만들어. 그게 바로 수소, 산소 연료전지야. 그게 바로 수소, 산소 연료전지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 이동이 나온다. 전자의 흐름이 나오니까 전기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전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온이 없잖아. 무조건 전자이동에는 무조건 이온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뭐냐? 산화수 개념이야. 산화수 개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전자를 잃고 얻은 전자 이동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산화수야. 알겠지?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반응. 산화수가 감소하면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산화수가 뭔데? 산화수. 자, 이런 거지. 얘가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하고 있더라도 이런 거야. 만약 얘가 이온의 형태를 띨 때면 자, 이온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얘는 어떤 이온이 될까? 우리가 보통 수소 이온, 산소가 마이너스 이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물이 이온은 아니지만 얘가 이온이 된다면 수소 이온하고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보통 수소는 1가 플러스 산소는 2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온의 형태를 가질 때 그때 갖는 전하량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산화수라고 한다. 산화수라고 한다. 산화수. 그래서 얘는 이온이 아니지만 얘가 이온의 형태를 갖는다면 어떤 전하를 띨 것인가 라는 거야. 어떤 전하를 띨 것인가. 그 전하량의 크기가 뭘까? 우린 그거를 산화수라고 할 거야. 산화수. 그래서 우리 3단원에서 배운 거 써볼 거야. 자, 물은 104.5도의 구분형의 구조다. 그치? 산소하고 수소를 비교하면 산소가 더 큽니다. 3.5 산소 F가 4.0 3.5 수소가 2.1. 그러니까 산소가 전기음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극성 공유 결합 뛰잖아. 전자가 산소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 그럼 수소 쪽에 전자가 적으니까 플러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요 상태인데 얘가 이온의 형태가 된다는 건 뭐였니? 요 공유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한 쌍의 공유 전자쌍 있잖아. 그러면 끊어질 때 이 공유 전자쌍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치? 큰 놈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요 쌍극자가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그냥 플러스가 되고 요거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자, 수소는 전자를 산소한테 뺏겨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산소는 수소로부터 전자를 얻은 상태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자, 수소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럼 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우리 뭐라고 한다? 산화수. 이게 바로 산화수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산화수야. 알겠지? 그래서 산화수는
이온의 형태를 가질 때 갖는 전하량이 크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지. 자, 큰 원자와 작은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결합이 끊어지면서 자,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뺐어, 뺏기니? 언니 뺏기니? 그치? 어찌? 그 뭐가 돼? 음이온이 되고 마이너스 산화수를 가질 거란 얘기야. 그치? 음이온이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지. 그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산화수라고. 그럼 작은 원자는 공유 전자쌍을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 띄니까 그 전하량을 우리가 플러스 산화수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산화수야, 산화수. 이게 산화수야, 산화수. 그렇죠? 그래서 산화수의 기본 원리는 전기음성도다,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자, 그 이때 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 한 쌍당 전자를 몇 개를 얻고 몇 개를 뺏길까요? 한 개 전자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끊어지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뺏기는 거야. 하나를 얻고 하나를 뺏기는 거야. 알겠지? 자, 잘 봐. 우리가 물이잖아. 그럼 이거 하나잖아. 그래서 하나를 뺏겨. 하나니까 얘를 하나를 뺏겨. 그럼 얘는 산소는 하나 총 몇 개 얻어? 2개 얻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래서 플러스 1은 한 개의 전자를 잃었다. 마이너스인 2개 전자를 얻었다. 그래서 수소에다가 플러스 1, 산소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럼 플러스 1을, 자, 플러스 1인 것이 몇 개 있어? 2개가 되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수소는 무조건 한 개를 뺏깁니다. 그치? 질소는 하나, 둘, 셋. 3개를 얻잖아요. 그래서 질소는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찌는 거예요. 무조건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아세트산이다, 아세트산. 자, 구조식 그려볼게. 자, 전기음성도. 수소는 무조건 전자 한 개를 뺏긴다. 맞니? 그 얘도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끊어져, 안 끊어져? 같은 탄소니까. 그럼 이 탄소는 전자를 몇 개를 얻어? 1개, 2개, 3개, 마이너스 3. 그쵸? 여기서 한 개 얻고, 여기서 하나 얻고, 여기서 하나 얻잖아. 결합선이 3개잖아. 여기서 하나, 이 수소로부터 한 개 얻고, 여기서부터 한 개 얻고, 여기서부터 한 개 얻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총 몇 개의 전자를 얻어? 3개를 얻잖아. 그래서 요 탄소는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에요. 자, 전기음성도 누가 커요? 산소가 크죠? 그 요 산소는 탄소로부터 몇 개를 얻어요? 전자를 2개를 얻지. 하나, 둘, 결합선 2개니까. 자,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 산소 보자. 요 산소는 요 탄소로부터 몇 개를 얻어? 1개 얻지. 자, 요 수소한테 1개 얻지. 그러니까 얘는 총 어떻게 돼? 얘도 마이너스 2야. 그 요 탄소는 여기는 안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서로 얻고 뺏기고 하는 게 없잖아. 같은 탄소끼리는. 근데 요 산소한테 몇 개를 얻어? 몇 개를 뺏겨? 2개 뺏겨. 요 산소한테 1개 뺏겨. 그럼 총 몇 개 전자 뺏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산화수야. 이게 산화수야, 이게. 이게 산화수야.
자, 이게 바로 산화수예요. 이게 바로 산화수예요. 네? 자, 아세트알데하이드라 그래. 뭔지 몰라. 또 돼. 자, 수소는 전부 다 뭐다? 전기용성도가 제일 작으니까 플러스 1이지. 하나 뺏기지. 자, 요 산소는 탄소로부터 몇 개를 얻어? 두 개를 얻지.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요 첫 번째 탄소는 수소 한 개, 두 개, 세 개한테 전자 세 개를 얻지. 탄소끼리 안 끊어지잖아. 같은 것끼리는. 그럼 요 탄소는 수소한테 한 개를 얻어. 산소한테 두 개 뺏겨. 그럼 총 몇 개 뺏긴 거야? 한 개를 뺏겼지. 한 개를 수소한테 얻잖아. 수소한테 한 개를 뺐잖아. 수소, 여기 봐야지. 여기를 봐야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하나를 얻잖아.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다 가져가니까 한 개, 두 개를 뺏기잖아. 그거 더하면 얼마야?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 봐봐. 요 탄소는 요 수소한테 한 개를 얻잖아.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얘도 한 개 얻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얘도 여기 한 개 얻잖아. 마이너스 1. 그럼 다 더하면 마이너스 3 아니야. 그럼 요 탄소는 요 수소한테 한 개를 얻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산소한테는 두 개를 뺏기잖아. 한 개, 두 개. 플러스 2예요. 그럼 더하면은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의 산화수가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 탄소는 플러스 1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입니다. 그치? 자, 요 산소는 마이너스 2다. 하나, 둘. 맞니? 그러면 요 탄소는 여기에서 요 수소한테 하나를 얻어. 그치? 맞지? 한 개로 전자 한 개 얻잖아. 수소한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뺏기니까 한 개 뺏기니까 플러스 1. 얘는 요한테 하나 얻으니까 마이너스 1. 그 여기 봐봐. 요 탄소도 요 수소한테 하나 뺐잖아. 그러니까 수소는 뺏기니까 플러스 1. 하나 얻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런데 산소가 두 개를 뺏어갔잖아. 그럼 탄소는 산소한테 전자 몇 개를 뺏겨? 두 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2잖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0이 된다. 그래서 이 탄소는 산화수가 0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산화수의 개념이다. 산화수의 개념. 자, 이 개념을 잘 잡아놓고 있어야 돼. 전기융성도라는 개념. 그래서 전기융성도 우리 그 3단원 할 때 했지. FONCl 쭉쭉쭉 탄소, 수소, 금속이라고. 그치? 그래서 숫자까지도 외워놓고 있어라고. 왜? 전기융성도는 3단원에도 나오지만 4단원에도 여기서 전기융성도가 또 나오잖아. 자, 기본 원리는 요거 절대로 까먹지 마자. 그리고 한 쌍당 한 개의 전자를 잃고 얻는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단 결합선 한 개당 전자 한 개야. 단일 결합은 한 개의 전자, 이중 결합은 두 개의 전자, 삼중 결합은 세 개의 전자지. 그러니까 HCn이야. 자, 얘 무조건 얘는 플러스 1이지. 그럼 전기융성도 봐봐. 질소가 탄소보다 크잖아요. 그럼 질소는 결합선 3개니까 몇 개를 얻어요? 3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는 마이너스 3의 산화수 띈단 말이야. 그럼 요 탄소 보잔 말이지. 자, 탄소는 수소한테 전자 하나를 얻었지만 질소한테는 3개를 뺏겨. 맞니?
그럼 이거 더하면 얘는 플러스 2야. 자, 헷갈리면 산화수합이 뭐가 돼? 0이잖아. 전기적 중성이니까 전체는. 그래서 산화수합이 0이 된다라는 사실. 이게 산화수를 결정하는 기본 원리고, 이 전기 음성들을 크다 작다를 가지고서 전자를 몇 개를 얻고 몇 개를 잃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